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Frequency Domain MLPs are more effective learners in time series forecasting입니다. 해당 논문은 립스에 작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딥러닝의 발전 덕분에 시계열 분석에서도 다양한 예측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RNN 기반 모델로는 DeepAR과 LST넷이 있고, CNN 기반 모델로는 TCN과 SCInet, 트랜스포머 기반으로는 인포머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GNN은 MTGNN, STEMGNN, AGC-RN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딥러닝 모델들은 예측 성능 면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지만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학습과 추론 단계에서 상당한 계산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라미터 수가 많아서 데이터에 따라서 모델 성능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기존에 이러한 복잡한 딥러닝 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MLP, 즉 다층 퍼셉트론 기반의 접근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와 낮은 복잡성 덕분에 계산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대표적인 모델로는 NBITS, 라이트S, 그리고 D리니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MLP 기반 방법들은 계산이 간단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MLP는 포인트 와이즈 매핑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의존성, 즉 시계열의 전체적인 맥락을 반영할 때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계열의 각 시점을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포메이션 버틀넥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포인트 와즈 처리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접한 시점 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반영을 못해서 변동성이 큰 구간, 특히 급격한 모멘텀 변화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Frequency Domain MLP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MLP는 주파수 영역에서 시계열을 다루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시계열의 전형적인 특성과 인접 시점 간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 도메인 MLP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전형적인 의존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시간 도메인에 비해서 더 뚜렷한 전형적인 주기 패턴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 중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 A를 보시면 단순 선형 모델의 가중치를 X축을 입력 윈도우, Y축을 예측 윈도우로 두고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시간 도메인에서는 특정 주기 시간만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A에서 오른쪽에 있는 주파수 도메인의 가중치를 보면은 전형적인 의존성을 전부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에너지 컴팩션입니다. 에너지 압축적인 특성인데, 시간 도메인에 비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에너지가 소수 주파수 영역에 집중되어서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명확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 B를 보시면 입력을 시간 또는 주파수 도메인으로 사용할 경우에 프리퀀시 도메인 NLP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에너지가 특정 주파수에 집중되어 있어서 명확한 대각 종속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직선을 보시면은 대각 종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FreeTS는 주파수 도메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MLP 구조로 시계열 예측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는 컨버전, 어, 도메인 변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산풀이 변화를 통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화를 한 다음에 이 변환된 스펙트럼을 이 변환된 스펙트럼은 이제 복소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수와 허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주파수 성분을 직접 다룰 수 있게 되어서 복소수로 다루기 때문에 시계열의 전반적인 패턴을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frequency learning, 주파수 학습입니다. 여기서는 실수와 허수로 나뉜 데이터를 각각 매핑하기 위해서 MLP를 특화해서 재설계했고요. 학습 과정에서 이 두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결합해서 주파수 영역의 최종 출력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최종 출력을 사용해서 다시 시계열 도메인으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두 단계는 시계열 간의 연관성을 반영하는 인터 시리즈와 시계열 내의 연관성을 반영하는 인트라 시리즈 영역 모두에서 수행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널 종속성과 시간 종속성을 전부 반영해서 더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채널이라 하면은 시계열 간 피처를 의미합니다. 논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으로 리니어 컨볼루션과 서큘러 컨볼루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선형 컨볼루션은 입력 데이터 시작부터 끝까지 커널을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순환 컨볼루션은 입력 데이터의 끝과 시작을 서로 연결해서 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순환 컨볼루션 방법은 데이터를 주기적인 구조로 해석할 수 있어서 주파수 영역에서 연속적인 패턴을 학습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주가되는 풀이 변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풀이 변환으로 생성된 복소수를 다루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풀이 변환은 오일러 공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 2의 j 세타 승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2의 제타 승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복소평면상의 단위원의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하나만으로 2차원상의 점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주기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서 밑에 보이시는 풀이의 변환에 대한 정의를 오일러 공식으로 변환한 결과가 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면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조합으로 주기적인 신호를 보다 쉽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본 논문의 FreeTS 모델은 단변량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는 모델입니다. 다변량 데이터셋은 길이가 t인 n개의 피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피처 대신 채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입력으로는 길이가 L인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가고 길이가 타우인 다변량 시계열이 출력되게 됩니다. FreeTS의 전체적인 학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원을 늘려서 첫 번째 디멘전 익스텐션에서 차원을 늘려서 표현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프리퀀시 채널 러너에서 채널 의존성을 학습한 다음 프리퀀시 템포럴 러너에서 시간 의존성을 학습합니다. 그렇게 나온 임베딩을 가지고 피드포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전체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멘션 익스텐션에선 표현력 향상을 위해서 차원을 확장을 하게 되고요. 채널 러너와 템포럴 러너에서는 각각 채널 및 시간 의존성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각 러너에는 도메인 컨버전 및 인버전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주파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주파수 도메인 자체를 학습하는 프리퀀시 도메인 MLP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임베딩을 가지고 프로젝션을 통해서 최종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첫 단계인 차원 확장 단계입니다. FreeTS는 표현력 향상을 위해서 길이가 D인 가중치 벡터를 곱해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표현력 향상 기법은 워드 임베딩에서 각 단어를 벡터로 변하는 과정과 유사한데 실제로도 저자는 워드 임베딩에서 영감을 받은 방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티스의 가장 큰 차별점은 시간 도메인이 아니라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도메인을 시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FreeTS는 도메인 변환 및 역변환을 위해서 풀이 변환 및 역변환 과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식에서 보이듯이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시간 도메인을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으로 복소수 형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분해할 경우에 주파수 도메인을 실수 영역의 리얼 H와 이 이미지너리 H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 J를 곱하면은 허수 부분이 되지만 이제 J를 제외한 이 이미지너리 H는 이제 실수부로 이제 각각을 전부 실수부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인버전 과정은 컨버전 과정의 정확히 반대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FreeTS는 채널 의존성과 시간 의존성 두 가지를 전부 고려하고 있는데 구조가 두 구조가 전부 동일한 프리퀀시 러너로 각각을 학습하게 됩니다. 각 러너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도메인 컨버전 및 인버전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러너는 서로 다른 의존성을 학습하기 때문에 구조는 같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프리퀀시 채널 러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의 전체 가정은 이 상단의 세 가지식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도메인을 시간에서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게 되고, 이 주파수 도메인과 이제 가중치 및 이제 편향 임베딩을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 그걸 다시 시간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널 간 의존성을 학습하기 위해서 전체 채널의 특정 타임 스텝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이렇게 시계열들이 있을 때 특정 타임 스텝 L에 대해서 이 N개의 어, 각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입력을 받게 됩니다. 이 실수 공간의 n 곱하기 d 데이터가 이 도메인 컨버저를 통해서 변환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허수 공간에 복소수 공간에 2분의 n 곱하기 d 데이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을 변환을 하게 되면은 풀이의 변환 특성상 스펙트럼을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때문에 절반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절반으로 차원의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도 0 이상의 주파수 부분만 표현이 된 것이고 실제로는 이 뒤에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소수 형태의 데이터가 MLP에 입력이 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복소수 형태의 가중치 및 편향이 학습이 되게 되고 시간 도메인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입력받은 룩백 윈도우의 전체 타임 스텝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나면은 각 출력을 결합해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이 학습 과정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D만큼 확장된 N개의 채널들의 특정 시점 데이터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되게 되면서 차원 길이가 이제 반으로 줄게 되고요. 각 시점들은 동일한 가중치 및 벡터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가중치와 편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소수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각각을 실수 공간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프리 변환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실수와 이제 허수 곱하기 실수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의 가중치의 편향을 MLP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채널 의존성 학습이 끝나게 되면은 프리퀀시 템포럴 러너로 전달되어서 시간 의존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입력만 다소 다르기 때문에 설명은 조금 생략하겠고요. 이 모델은 이제 입력이 단일 채널의 룩백 인도를 입력받아서 가중치 및 편향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단일 채널만 사용하게 되고 이번에는 전체 시계열에 대해서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채널 단위로 입력이 들어가고 이 D만큼의 표현이 전부 합쳐진 다음에 이제 MLP로 들어가서 편향과 가중치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을 128개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확장을 했고요. D가 128이고요. 이때 프리 MLP로는 레이어를 한 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 러너와 마찬가지로 가중치의 편향은 복수 공간에 존재하고 두 개로 분리해서 각각을 실수 공간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리 ML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채널 의존성 의존성 학습이 전부 끝나게 되면은 어, 이 프리퀀시 채널 러너와 프리퀀시 템포럴 러너를 통해서 얻은 값을
프로젝션에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프로젝션은 투레이어 FF 피드포 네트워크로 진행하고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피드포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다음 피드포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점 t로부터 타우 시점 이후까지 예측값을 얻을 때 frequency temporal runner의 시점 t에 대해서 얻은 embedding st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st-1과 t-2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류 누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embedding st를 얻을 때 temporal runner에서 t-l부터 t까지의 시간 의존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패턴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네. FreeTS 모델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은 메인 아이디어인 Frequency Domain MLP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도메인으로 학습할 수 있게 MLP를 재설계했는데 다시 말하면 복소수 처리를 위한 ML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식이 Free MLP 식으로 일반적인 MLP와 동일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전 단계 출력인 YL-1과 이 가중치와 편향이 전부 다 이제 복소수 공간에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식을 이제 가운데에 있는 복소수 곱셈 공식을 통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 하단의 식처럼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의 식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 이제 오른쪽의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해를 위해서 이 식의 각 항을 그림과 매칭시켜 본다면은 이 화살표와 같습니다. 전 레이어의 실수부 출력과 허수부 가중치를 곱한 것이 이 파트고요. 그리고 전 레이어의 허수부 출력과 실수부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이 허수부의 편향을 더해서 현재 레이어의 출력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전달이 되게 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소수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구현한 부분이 그 모델이 이 프리퀀시 도메인 MLP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미 프리퀀시 도메인 MLP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점은 아까와 동일한데요. 첫 번째는 주파수 도메인의 에너지 압축적인 특성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식은 각 주파수 에너지 합이 각 시점의 에너지의 합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어, 이때 주파수 도메인을 사용하면은 특정 주파수로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소수의 주파수만으로도 전체적인 시간적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적 특성을 어,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의 전형적인 패턴을 표현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저자에 의하면은 주파수 도메인과 시간 도메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앞에 봤던 식과 동일하고 이 부분은 컨볼루션으로 이제 순환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변환 값이 동일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순환 컨볼루션을 통해서 입력 데이터의 모든 요소와 가중치간 연산을 통해서 전역적인 패턴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FreeTS 모델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데이터 셋으로 굉장히 많은 어,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예측과 장기적인 예측 전부 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활용했고,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로 첫 번째로는 이제 단기 시계열 예측 결과인데요. 단기 시계열 예측에서 모든 케이스에서 모든 소타 모델들의 성능을 앞섰습니다. 이때 사용된 인플랭스는 10이고요. 그리고 향후 12개의 시점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롱텀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트래픽 관련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제 모든 경우에서 FreeTS가 나머지 결과를 전부 앞섰습니다. 이렇게 모델 성능에 대한 검증은 되었고 다음으로 모델의 분석을 위해서
어, 각 채널 러너와 템포 러너를 제거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FreeCL은 템포럴 러너를 제거해서 시간적 의존성 학습을 하지 않은 모델이고요. 이 FreeTL은 채널 러너를 제거해서 채널 간 의존성 학습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각각을 제거했을 때 전부 다 기존 FreeTS보다 성능 하락이 있었고요. 숏텀의 경우에는 채널과 의존성을 무시할 때 성능이 크게 하락했지만, 롱텀의 경우에는 시간과 의존성을 무시할 때 성능이 크게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어펜직스를 살펴보면 일부 장기 예측 결과에서는 오히려 채널과 의존성을 고려할 때 성능이 하락한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각 채널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해당 모델의 논리 여기에 이 결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채널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전략이 이제 장기 예측 경우에는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MLP와 이번에 새로 설계한 주파수 기반 프리퀀시 MLP를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기존 MLP 기반 소타 모델에 프리 MLP를 적용을 한 결과인데요. 교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디테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도메인 컨버전 및 인버전 과정이 포함되지 않고는 프리 MLP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를 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룩백 인도 랭스 케이스에서 전부 다 기존 MLP보다 성능을 더 향상시킨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효율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프리티스의 경우에는 복잡도는 다른 것 같은데요. 기존의 GNN 모델과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과 효율성을 비교를 했습니다. G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키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했고 트랜스포머는 익스체인지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했는데 GNN 모델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은 파라미터 수는 30% 이상 기존의 AGC-RN보다 줄이게 되었고요. 나머지 스템 GNN과 MT GNN은 이제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는 반면 이제 이 FreeTS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체인지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은 FreeTS가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들보다 전체적으로 3배 이상의 파라미터를 줄였고 학습 속도 같은 경우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해서 데이터셋 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대각 의존성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상에서 이제 특정 주파수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더 의존성을 패턴을 포착해내기 더 쉽다는 것을 이제 논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메인 아이디어 중 하나가 복소수를 처리하는 MLP였는데,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전부 다루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WWR은 이 이미지너리 파트, 그러니까 허수 부분을 0으로 설정한 거고요. 이 WWI는 이 리얼 파트 실수 부분을 0으로 설정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 FreeTS에 비해서 전부 다 성능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이 허수 부분보다는 실수 부분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부분 다 성능 0으로 처리하거나 제외했을 때 성능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부분 다 성능 향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프리퀀시 도메인 MLP를 활용해서 시계열 예측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 영역에서 패턴을 포착하는데 말했듯이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닌 MLP와 달리 주파수 도메인은 전형적인 시각에서 이제 에너지 압축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고 이 효율적인 프리테스 아키텍처로 장기 및 단기 예측 성능 모두 이제 입증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